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라의 우리 발전 중에 진흥왕의 업적을 좀 보충으로 좀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진흥왕까지 오늘 필기한 것까지 이제 쌤이 검사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테스트를 한번 쳐볼 예정이에요. 자, 신라 진흥왕은 6세기 때 이제 임금이었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었죠. 자, 이 첫 번째 업적은 불교를 장려했는데, 이 흥자가 들어가면 불교식 용어라고 했거든요. 흥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웬만하면 불교식 업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왕은 우리 히읗자를 조금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업적에 거의 다 히읗이 들어갑니다. 자, 불교를 장려해서 큰 절을 하나 만드는데, 그 절 이름이 황룡사예요. 황룡사. 지금 경주에 가면 있는 황룡사지 9층 목탑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덕여왕 때 만든 탑이고, 그 탑을 만들기 전에 절을 건립하는데, 그 절이 황룡사가 진흥왕이 만든 절이 되겠습니다. 엄청 컸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궁궐을 짓고 있다가 이 궁궐이 짓는 그 공사하는 그 장소에 큰 황룡이 이제 나왔대, 하늘에서. 누런 용이 막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황룡의 이름을 따서 이 부처님이 점지하신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황룡사라고 해서 절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한 인재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삼국 통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지금의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대의 학생들로, 남학생들로 화랑도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화랑도. 화랑도는 화랑과 낭도를 합친 용어예요. 화랑과 낭도를 합친 용어. 화랑이 이제 귀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낭도가 평민 정도로 돼요. 그래서 이제 화랑 귀족 7명 정도가 있고, 여기에 대장인 거죠. 화랑이. 각각 7명의 화랑이 있고, 거기에 약 낭도들이 1000명씩 정도가 존재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0명에, 7000명에서 한 이 정도가 어울려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화랑도인데, 이런 화랑도를 조직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결국은 이 진흥왕은 삼국 통일을 하려고 했던,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한강 전체를 차지합니다. 이 한강 전체라고 하면 상류와 하류를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 하류를 뺏겼던 왕이 있었죠. 백제와의 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때 백제왕 누군가요? 성왕이죠. 성왕. 한강을 동맹에서 반반 나누기로 해놓고 진흥왕이 배신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화가 났던 성왕이 어떻게 했다? 이 지역을 되찾으려고 관산성을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신라 진흥왕한테 패배를 하게 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진흥왕은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고 심지어 여기 한강을 차지했죠. 그래서 진흥왕은 한강을 차지하고 또 다른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 땅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비석을 만들어요. 그 비석의 이름 중에 4개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순수비. 이 순수라는 것은 왕이 직접 다녀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지금 순수비가 총 4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황초령 순수비, 마울령 순수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창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라고 해서 여기 있죠. 여기 총 4군데는 진흥왕이 직접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흥왕이 직접 가서 순수비 4가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남한강 밑에 보면 단양 신라 적성비라고 해서 신라 적성비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북한산 순수비 있죠? 이 북한산 순수비는 무슨 강을 차지한 증거가 되는 거야? 한강을 차지한 증거가 되는 거고, 지금으로 보면 서울에 북한산에 이렇게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거는
단양 적성비라고 해서 남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만들었던 비석이 되겠어요. 결국은 한강을 먹고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발전하게 된 게 6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면 당항성이라고 돼 있어. 당항성. 이 당항성은 신라가 한강을 점령하고 나서 쌓은 성으로 당나라로 가는 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게 있는데 드디어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한강 차지의 의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면서 어떤 의의가 생겼는가? 첫 번째, 역시 중국과 무슨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직접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했었는데 이제는 신라가 직접 이 지역을 통해서 한강 지역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이 당항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로 향하는 성이다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한강 위아래로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의 연결을 뭐 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다가 되겠죠. 신라가 6세기 때 전성기고 한강을 차지하다 보니까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이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적인 신라가 생겼고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하면서 신라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고구려하고 백제의 연결고리였던 한강을 차단했다는 그런 역사적 의의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의의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6세기 끝이고요. 7세기가 되면 이제 신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7세기 때는 신라로 이제 고구려가 백제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7세기 때는 백제와 고구려와 이제 계속 이제 항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제 나당 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라까지 해서 우리가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 백, 신 순서대로 각 세기별 어느 왕이 업적이 있었는지를 정리해봤고 각 세기별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트 필기를 해두시고 노트 필기가 검사되면 선생님이 만들어 온 자료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노트 필기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진흥왕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노트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 월요일날 이제 다음 주 진행되는 시험 대비 때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